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프린트를 봐주시고, 자, 문제 1번.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 여부를 표시하라 그랬죠? 자, 거래냐 아니냐. 우리는 거래냐 아니냐는 뭘로 봐요? 분기할 수 있으면 거래고, 자, 분기할 수 없으면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것만 좀 스타일만 몇 가지 보면은, 자, 뭐 종업원을 채용했다. 자, 뭐 주문을 했다, 보관을 하다, 약속을 하다. 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냥. 자, 종업원을 채용했고, 자, 상품을 주문하고, 그 다음에 상품을 보관하고, 자, 뭐 돈을 빌리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담보로 제공을 했다.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분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분개할 수 있으면 거래고 분개할 수 없으면 거래가 아니다. 자, 1번 봅니다. 손오공 상사에서 상품을 50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이거는 뭐야? 자,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요. 대금은 현금으로 줬대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가니까 얘는 거래죠. 자, 2번. 저팔계 상사에서 컴퓨터 한 대를 200이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금액은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를 구입하면은, 자, 비품이죠.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면서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요. 이럴 때 외상 매입금 그러면 안 되죠. 자, 얘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때는 미지급금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자, 세 번째. 사오정 상해에 상품을 80만 원 주문했대요. 주문한 거 어떻게 분개할 거예요? 차변에 상품, 대변에 보내라 이럴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거래가 아니다. 자, 네 번째. 삼정 가구점에서 책상과 의자를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사무실에 쓸 책상과 의자, 요거는 비품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 하면 안 되죠. 자, 따라서 이것도 미지급금. 5번. 우리은행에서 현금을 200만 원 차입하기로 약속했다. 차입했으면 거래지만 빌리기로 약속을 한 것은 거래가 아니다. 자, 6번. 기업의 운영자금을 300만 원 국민은행에서 차입했대요. 그러면은, 자, 현금을 빌렸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 은행에서 빌렸으니까 갚아야 될 부채가 생긴다. 차입금, 부채의 증가. 자, 7번. 자, 월급을 200만 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김혜계를 영업부 직원으로 채용했다. 자, 종업원의 채용은 거래가 아니죠. 자, 만약에 월급을 지급했다 그러면 거래가 되겠지만, 자, 종업원의 채용은 거래가 아니다. 자, 8번. 기아 자동차에서 승용차 한 대 800만 원을 기증받았다. 우리 회사에 차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짜로 받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앞으로 배울 거지만, 이럴 때는 뭐라고 하느냐? 자산을 증여받았어요. 수중. 자산을 증여받아서 생기는 이익이다 해서 자산 수중이익이다 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기본서에서 배울 과목이니까, 자, 틀려도 관계없어요. 아, 누구로부터 공짜로 재산을 받으면 이때는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렇게 또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9번. 전기요금 50만 원의 고지서를 받았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 거래냐 아니냐.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땡큐예요. O라고 해도 맞고 X라고 해도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전기요금 고지서가 왔어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수도강렬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자, 수도강렬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고지서만 왔지 아직 돈은 내지 않았잖아요. 내지 않았으니까 얘는 뭐야? 미지급금 이렇게 됩니다.
또 미지급금이라고 해도 되고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랬다가 이제 요 납기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납기일 날 얘를 현금으로 지급하겠죠. 그러면 현금이 나가면서 자, 미지급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거래로 보는 거죠. 이건 거래로 보는 거고, 자, 거래로 안 보는 케이스는 뭐냐?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왜? 고의서를 받았으니까 서랍에나 놓나. 그리고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하다가 납기일에 가서 회계 처리하면 되죠. 자, 요거는 이제 고지서 받은 날은 거래가 아닌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기일 날 어떻게 돼요? 자, 차변에는 수도광열비, 자, 대변에는 현금, 자,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래가 아니다. 무슨 소리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일단은 미지급금으로 하겠다. 이러면은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조건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거래로 봐도 되고 거래로 안 봐도 되는 거죠. 이런 답을 우리가 복수정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번.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대요. 자, 이번에는 상품이 타버렸으니까 대변에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졌죠. 자, 불이 나서 생긴 손해, 요거를 우리는 재해 손실이라고 해요. 자,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봤으니까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래서 완벽하게 거래가 아닌 것은 3번하고 5번하고 7번. 요거는 거래가 아니고 9번은 거래로 볼 수도 있고 거래로 안 볼 수도 있다. 자, 어떤 답을 체크하셨든 맞는 답으로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하라. 자, 결합관계를 표시하라는 말은 얘를 어떻게 들었어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했는데, 자, 그냥 우리는 그냥 분개하자고요. 그냥 분개. 자, 분개를 하면은 그 밑에 자동적으로 결합관계가 표시가 되겠죠. 자, 1번. 건물을 20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건물이라는 자산이 200. 자, 대금은 현금으로 줬대요. 대변에는 현금이 200. 그러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 이렇게 결합이 되죠. 자, 2번. 상품을 1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자, 그럼 우리 회사에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150만 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이때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150. 그러면 여기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한 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1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쓰는 집기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이 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자, 대금 중 반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으로. 그러면 반은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현금이 50, 나머지 반은 외상. 자, 얘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을 못 씁니다. 미지급금이 50. 그러면 여기는 비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번째. 현금을 90만 원 신한은행에 당좌 예금하였다. 그러면 현금을 은행에다가 갖다가 예금을 하면 우리 회사에는 현금이 없어지겠죠? 자, 현금이 없어지면서 언제라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당좌 예금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고 자, 대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자, 5번. 상품을 150만 원 현금으로 매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는 상품 150이 나갔고, 자, 뭘로? 현금으로 팔았대요. 그러면 현금은 1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고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5번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현금으로 팔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150에 늘어나면서 자, 상품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자, 수익의 발생,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자, 앞으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3분법을 배우고 나면은 얘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분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총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3분법이 있어요. 자, 세 개 중에서 가장 편한 방법이 3분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매출이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아직은 기초회계 과정이니까 그냥 요대로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저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 그랬죠? 자, 6번. 사용 중이던 승용차 한 대를 7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후일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차량 운반구로 해놨겠죠? 자, 팔았으니까 차량 운반구 자, 없어지고요. 자, 후일에 받기로 했다. 돈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얘는 상거래가 아니죠? 따라서 미수금. 자, 미수금은 자산이에요. 자산은 증가하고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자, 7번. 외상매입금 140만 원을 40만 원은 어음으로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은 외상매입금을 갚았네요.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됐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140만 원 감소됐죠. 자, 그 다음에 40만 원은 어음을 발행했고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어음을 발행하면 이건 상거래니까 지급어음이죠. 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40. 자, 100만 원은 현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인 사건에 해당하면 자, 거래의 판례서에 따라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 주는데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분계라고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 그 회계의 꽃은 분계다. 그래서 무조건 분계가 잘 되도록 어떤 기존 과목을 사용할 건지를 자꾸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이죠.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결합관계를 표시하라. 자, 역시 적어놓고요. 자, 1번.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은 언제나 우리는 편한 것부터 하세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다가 현금 90. 그러면 현금이 나간 이유는 종업원에게 월급을 줬죠. 따라서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자, 2번. 광고 선전비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는 현금 60. 자,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간 이유는 광고를 했네요. 그러면은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이 60. 자, 세 번째. 건물분 보험료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자, 70이 나갔는데 현금이 나간 이유는 보험에 가입한 거죠. 자, 따라서 보험료라는 비용이 70. 자, 네 번째. 전화요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러면 현금은 20 나가면서
자, 전화요금과 같은 것을 우리는 통신비 요게 얼른 생각이 나야 되죠. 다섯 번째, 집세 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네요. 자, 현금이 이번에는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이고요. 자, 이거는 뭐야? 내가 집세를 받았네요. 건물을 빌려주고 받는 집세, 임대료 요게 나와야죠. 자,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6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현금이 나갔네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이고, 자, 요거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나간 거니까 이자 비용이 되겠죠. 이자 비용이 20. 자, 7번. 집세를 90만 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자, 집세를 지급했다. 그러면 임차료. 자, 임차료는 9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표를 발행했대요. 자, 수표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자, 현금을 200만 원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당좌 예금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은행에 당좌 예금이 200만 원 있는데 오늘 자, 얘를 수표를 발행해서 준 거죠. 그러면은 그 나한테 수표를 받은 사람이 우리 거래은행에 가서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예금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대변에는 당좌 예금이 90 이렇게 없어진다. 자, 8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 이번에는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하여 받았어요. 이자를. 그러면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죠. 자, 이자 수익이 30만 원인데 뭘로 받았어요? 수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표를 받으면 어디로 가실래요? 자, 뭐 족발집으로 가나요? 아, 은행에 가야죠.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주겠죠. 그래서 자, 타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으면 그냥 어차피 현금으로 바뀔 놈이니까 처음부터 받자마자 그냥 현금이라고 하자 이 소리죠.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에 가시면 통화대용증권을 배우게 되고, 통화대용증권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 우리 아까 국가타자 여러 대 공일배후 우송에 해당하는 거를 받으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현금으로 하자 이랬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래고, 그 다음에 이 거래를 잠시 분석을 해 볼게요. 자, 현금이 나갔네요. 현금이 나가면은 출금 거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교환거래가 있고 손익거래가 있고 혼합거래가 있다 그랬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그러면 여기는 비용이 발생했어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손익거래가 되는 거죠. 자, 2번도 마찬가지죠. 자, 출금거래, 손익거래, 출금거래, 손익거래, 출금거래, 손익거래. 그 다음에 요거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거래면서 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손익거래. 자, 얘는 출금, 돈이 나갔고 출금, 그 다음에 손익. 자, 얘는 뭐예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대체거래라고 하고, 자, 이런 거래는 뭐가 돼요? 교환 아니에요. 자, 집세라는 비용이 발생했네요. 비용이 발생함으로 손익거래. 자, 여기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거래고, 자, 역시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가 된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이때는 손익거래가 된다.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현금이 나가면 출금, 현금이 따라오지 않으면 대체거래라고 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문제 4번. 다음의 거래의 결합관계를 또 표시하자 이랬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처음에 기초회계에서는 진짜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분기가 돼야 돼요. 이제 하나 분기하는데 한 10분 걸리면 좀 안 되죠. 자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1번. 현금을 200만 원, 건물을 300만 원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우리 들어오죠. 자, 현금은 200이 들어왔고, 자, 그 다음에 건물이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영업을 개시했으니 자본금이 되겠죠. 자, 자본금은 5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래를 분석하면 요번에는 일부 현금이 들어왔어요. 일부 입금. 그 다음에는 일부 대체. 자, 그 다음에는 자산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교환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교환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나 부채나 자본에만 증감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교환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 어느 한쪽에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면 자,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만나면 이런 거래를 혼합거래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제 나올 때마다 눈여겨보시면 돼요. 자, 2번. 현금을 300만 원 김삼순에게 차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 300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자, 300만 원을 삼순이한테 빌렸습니다. 빌렸으니까 차입금이 되겠죠. 자, 차입금이 300. 자, 그러면요, 영업을 개시하다. 자본금이 어디 갔네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현금,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대변에 자본금 그럽니다. 자본금 없죠. 왜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자산이 300인데, 자, 부채가 300이잖아요. 그러면 K는 없잖아요. 자기 돈은. K는 자기 돈인데, 자기 돈은 하나도 없이 300만 원 빌려서 영업을 개시했어요. 따라서 자본은 없습니다. 자, 그거 좀 눈여겨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래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 거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예요. 그래서 얘는 교환 거래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문제 5번.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라. 자, 이것도 역시 자, 1번서부터 찬찬히 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상품을 120만 원 매출.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자, 대변에는 아직까지는 상품이라고 하기로 하죠. 자, 상품이 얼마 없어져요? 120이 없어지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120. 자, 2번. 건물을 3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차변에는 건물. 자, 건물은 300만 원이 들어왔고, 자, 대금은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은 300 이렇게 나가면 되죠. 자, 세 번째. 상품을 8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또 상품을 구입했네요. 자, 차변에 상품 80. 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80. 자, 네 번째. 건물 200만 원을 처분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자, 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처분했으니까 대변에는 건물인데요. 자, 나중에 돈 받기로 했네요. 외상 아닙니다. 왜? 얘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미수금 자, 200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사무용 컴퓨터 한 대를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자, 사무실에서 쓸 컴퓨터는 직기니까 비품이고, 자, 대금은 외상. 아직 안 줬네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그러면 속상하죠? 자, 미지급금. 상거래가 아닐 때는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분개합니다. 자, 6번. 소선노에게 현금을 300만 원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자, 항상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현금은 들어왔다 나갔다. 현금이 나갔습니다. 자, 대변에 현금 300. 자, 나간 이유는 빌려줬으니까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300 이렇게 늘어나죠. 자, 7번. 위에 6번에 단기 대여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
자,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차변에 현금이 300 들어오면서 자, 대여금이 300이 없어지죠. 자, 물론 단기 써도 되지만 지금 뭐 굿해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8번. 현금 400만 원을 농협은행에다가 당좌예금하였다. 자,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현금을 예금을 했죠. 자, 400만 원을 자, 당좌예금하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400만 원이 증가하죠. 자, 9번. 영업용 화물 자동차 한 대를 7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이거 잘 보세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현금은 얼마냐? 70. 자, 현금이 70만 원 들어온 이유는 자, 영업용 화물 자동차예요. 그거 중요한 말이죠. 회사가 영업을 위해서 구입한 트럭이니까 얘는 차량 운반구로 해놨을 거고, 자, 오늘 뭐가 없어집니까? 차량 운반구가 70만 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라스트 10번. 판매용 화물 자동차 한 대를 80만 원에 외상으로 처분했대요. 자, 아까 9번에서는 영업용 또는 업무용, 자, 10번에서는 판매용,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죠. 그래서 이때는 상품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80.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얘는 외상 매출금 80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다. 자, 이게 바로 어떠한 경제적인 사건을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나누어 적는 거, 이거를 분계라고 했습니다. 자, 이왕 배우는 김에 또 자, 요거는 이제 거래의 형태를 봅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 거래, 그 다음에 자산이니까 대체 거래죠. 자, 이번에는 건물이 들어왔고 현금이 나갔어요. 출금, 자산이니까 대체 거래죠. 요거는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무슨 대체야.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요건 입금 거래고 요건 교환 거래죠. 자, 요거는 현금이 나갔고 요거 교환 거래입니다. 우리 아까 거래의 종류,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 그것만 좀 잘 구분하면 돼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 그 다음에 자산이니까 교환. 자, 미수금, 건물이네요. 자, 이거는 현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대체 거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산이니까 교환 거래. 자, 얘도 현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았다. 대체 거래고 교환 거래죠. 자, 얘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 거래고 역시 교환 거래입니다. 자, 7번은 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이고 역시 교환 거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이 나갔어요. 출금 거래고 역시 교환 거래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이 어때요? 들어왔네요. 입금 거래면서 교환 거래고. 자, 여기는 현금이 전혀 없어요. 대체 거래고 교환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분계와 아울러 이런 그 흐름까지도 잘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를 끝냈습니다. 자, 6번은 자, 다음에 수익과 비용에 관한 분계를 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간단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이제는. 자, 1번 종업원의 12월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어요. 대변의 현금. 자, 현금은 200. 자, 현금이 나간 이유는 종업원에 대한 월급을 지급한 것이다. 급여. 자, 2번 집세를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은 70. 자, 집세 얼른 생각나야죠.
자료구나. 자, 세 번째, 상공회의소 회비 20만 원을 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 20. 자, 상공회의소 회비, 세금과 공과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번째, 당월분 전화요금을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현금 20. 자, 전화요금은 뭐가 되나요? 통신비. 자, 5번, 사무실 임대료 30만 원을 이번에는 현금으로 받았네요. 자, 현금이 들어오면서 받는 집세를 우리는 임대료라고 한다. 자, 6번, 화재보험료 4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자,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 자, 보험료 40. 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마이너스 되겠죠. 자, 7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이자 비용이라고 한다. 자, 8번,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80 들어오면서 자, 요걸 우리는 배당금으로 받았으니까 배당금 수익. 자, 9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현금은 40. 자, 요거는 내가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이 나가니까 대변에는 현금인데, 자, 30만 원이 나갔고, 자,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수도 광열비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분계가 모두 완료됐죠. 자, 역시 자, 무슨 거래고, 자, 무슨 거래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예요? 현금이 나갔어요. 출금. 자,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손익거래죠. 자, 출금의 손익거래. 출금의 손익거래. 자, 출금의 손익거래. 자, 이번엔 돈이 들어왔네요. 입금의 손익거래. 자, 여기는 현금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대체 거래가 되고, 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손익거래. 자, 얘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의, 자, 손익거래. 자, 여기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의 손익거래. 여기도 입금의 손익거래. 여기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의 손익거래다. 자, 간단하게 정리정돈이 돼야 됩니다. 자, 혹시라도 틀린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체크해 놓으시고 틀린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문제 7번. 다음에 부채에 관한 거래를 분개하자 그랬습니다. 자, 1번. 상품을 80만 원 외상으로 매입.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 외상으로 사왔네요. 외상 매입금.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증가. 자, 2번. 위에 외상 매입금 중 4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았대요. 자, 외상으로 샀다가 그 중에서 40만 원의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자, 세 번째. 우리은행에서 현금을 200만 원 차입. 자, 우리은행에서 돈 빌렸죠? 200을.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자, 빌린 돈을 우리는 차입금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간을 주어지면 1년 이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4번. 위에 3번의 단기 차입금 중 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자, 요거에서 50만 원 갚았으니까 자, 차입금이 50. 자, 현금은 50. 이렇게 나갑니다. 다섯 번째. 화물 자동차를 200에 구입하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다네요. 자, 화물차 이건 뭐예요? 차량 운반구죠. 자, 차량 운반구가 200인데 자, 이거는 상거래가 아니니까 아직 안 주면 미지급금이 된다. 미지급금 200. 자, 6번. 위에 화물차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자, 요거 갚은 거죠. 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200 없어집니다. 자, 7번. 상품을 80만 원에 매입하고 대금 중 40만 원은 외상으로 잔액은 어음으로 지급했대요. 자, 그러면 상품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에는 상품.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80만 원 증가되고 자, 대금 중 40만 원은 외상으로 사왔대네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40. 그리고 잔액은 어음을 발행했대요. 그러면 지급어음이 되는 거죠. 자, 지급어음이 40. 자, 8번. 위에 7번에 외상대금을 요걸 현금으로 갚았대네요. 그러면 현금이 나가면서 자, 이번에는 뭐가 없어진다? 외상 매입금이 40 이렇게 없어지면 자, 분계는 일단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해보세요. 분계 금방금방 늘어요. 하여튼 이 반복적인 연습이 여러분들의 회계 실력을 키운다라고 생각하시죠. 자, 또 한 번 합니다. 자, 현금에 입출금이 없으니까 대체 거래가 되고 자산 부채니까 교환 거래입니다. 자, 얘는 돈이 나갔으니까 출금, 그 다음에 교환 거래. 자, 3번은 돈이 들어왔네요. 입금, 교환 거래. 자, 얘는 돈이 나갔어요. 출금에 교환 거래. 자, 얘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거래에 교환 거래. 자, 6번은 현금이 나갔어요. 출금. 자, 교환 거래. 자, 여기는 현금이 전혀 없어요. 대체. 그 다음에 이것도 교환 거래예요. 자, 복잡하다고 해서 손익거래가 아닙니다. 혼합거래가 아닙니다. 혼합거래라고 하는 것은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해야죠. 자, 여기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 자, 역시 교환거래가 된다. 자, 이런 거래들이 교환거래가 되는 것이죠. 자, 후다닥 이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 자, 다음의 거래를 분개하십시오. 자, 우선 또 지우고 시작하죠. 자, 현금을 300만 원 나양팔에게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자, 빌려준 돈을 대여금. 근데 거기 단서가 붙었죠? 6개월. 그러니까 이때는 단기라고 쓰는 게 원칙이다. 자, 2번. 위에 단기 대여금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 그러면 현금은 200. 그리고 이제 단기 대여금이 없어지겠죠. 자, 단기 대여금은 200. 그러면 300을 빌려줬는데 200은 회수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받을 돈은 100만 원. 자, 3번. 위에 단기 대여금 100만 원과 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현금은 110만 원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단기 대여금이 10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은 이자로 받았습니다. 이자 수익이 10만 원.
자, 네 번째. 현금을 500만 원 제1상사에서 차입하였고 차입 기간은 3개월. 자, 그러면 현금을 빌렸으니까 차변의 현금이에요. 자, 500만 원을 빌렸고 그러면 얘는 단기 차입금이 되겠네요. 자, 5번. 위의 차입금 중 2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자, 그러면은 200만 원의 차입금을 갚았죠. 단기 차입금은 200. 자,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 없어지죠. 당좌예금이 200. 자, 위에 5번의 단기 차입금 300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우리 아까 500을 빌렸다가 200 갚았잖아요. 그러면 또 300을 마저 갚아야죠. 그러면서 이자를 또 지급했어요. 자, 이자 비용은 30. 자, 그러면 현금은 330 이렇게 나가면 거래가 모두 끝났고, 자, 이제 다시 한번 거래 분석해 봅니다. 자, 얘는 뭐예요?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 자산이니까 교환거래. 자, 얘는요,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입금, 자산이니까 교환. 자, 얘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입금인데요. 요게 바로 혼합거래다 이 소리죠. 자, 왜요? 대여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는 교환거래,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 거는 손익거래. 요거 두 개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요런 게 혼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은 돈이 들어왔네요. 입금. 자, 자산 부채니까 교환. 자, 얘는 대체 거래고, 자, 역시 자산이니까 교환. 자, 얘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출금. 그 다음에 얘는 혼합 거래가 되겠죠. 이게 자, 뭐예요? 차입금을 현금으로 갚는 것은 교환 거래고, 이자를 현금으로 주는 거는 손익 거래고, 그러면 교환 거래와 손익 거래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요런 게 혼합 거래가 된다 이 소리죠. 자, 조금만 더 여러분들 신경 쓰시면은 빨라져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지금 너무 빨라요 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 더 문제를 출력하셔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서 틀린 것만 체크해야죠. 하여튼 반복적인 연습을 그래야만 회계가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했고, 자, 10분간 쉰 다음에 요번에는 문제 9번 복합적인 거 하나 간단하게 하고, 자, 문제 10번서부터는 또 새로운 파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10분간 쉰 다음에 계속합니다.